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가 금감원의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금감원 수사인데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타미당 7 같은 경우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면 조사이긴 합니다. 증권사 향하는 ETF 밀어주기 의혹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게 기사가 나와서 괜찮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서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밀어주기를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착수됐을 것이며, 미래에셋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무래도 ETF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삼성 자산운용과 한국투자 그리고 KB 하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팩트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의 계열사의 ETF 매매 내역과 랩 어카운트 계좌 내역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사실 구라치기는 힘들어요. 이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감사를 받아봤는데 보통은 증권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자동차 점기 점사처럼. 근데 받아봤는데 진짜 까다로워요. 그리고 무슨 감방이래. 가둬놓고 하얀 종이로 붙여놓은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했냐, 이거 무슨 내용이냐 다 물어보고 녹음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객하고 통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고객이 실제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건이긴 한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있다 보니까 자산운용도 같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이 타이거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니네들이 미래에셋 증권에 손님이 오게 되면 자산운용사한테 다 자산운용사 상품을 다 미래에셋 증권에 팔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뭐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순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거면은요. 자, 제가 리츠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 FN 리츠, 제가 뭐 최근에 제가 지인이 이쪽에 이직한다라고 하는데, 삼성 FN 리츠 운용사 자산 안고, 그다음에 상장 작업 속도를 높이면서 영업인가를 획득한다. 자, 리츠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요. 얘 같은 리츠를 운영하려면 큰 모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기업 밑에 운용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운용사가 미래에셋 같은 운용사가 아니라 자산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걸 바로 AMC라고 합니다. SM 매니지먼트 컴퍼니. 운영사라고 하는 AMC를 바탕으로 AMC 밑에다가 리츠를 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삼성 SRA 자산운용, 그 다음에 삼성 FN 리츠, 전부 삼성 거리 다 해먹는 거거든요. 자, 그럴 거면 보세요. 심지어는 제가 삼성 리츠를 많이 추천을 드리지만, 삼성 FN 리츠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 이유가, 삼성 SRA 자산운용에서 삼성 소유의 빌딩, 대치타워랑 SM 빌딩을 얘네들이 유동화를 시킨 거예요. 본인들이 자산을 들고 있다가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을 팔아야 정상인데, 팔기는 애매하고 본인들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싶으면서 돈은 한 50% 정도 유동화를 시켜야 된다.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리츠는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9%만 맥스로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실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로 리츠를 했을 경우에는 주주들은 쪼개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49%만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51%의 지분을 공모를 시키는 겁니다. 100%에서. 그러면은 소유권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51%의 자금들을 유동화 시키면서 다른 건물들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리츠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대기업이 만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보시면은 키움도 마찬가지예요. 리츠 AMC를 설립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100% 소유하던 것을 49%만 소유되니까 나머지 51%는 공모해서 자금을 땡겨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는 사실 전통적인 어떤 그 섹터나 산업들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맥쿼리나 아니면 ESR 캔들스퀘어 리츠나 외국계 자본이 좀 들어왔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 뚜렷한 섹터 리츠가 아니고서야 이런 잡다한 리츠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속만 챙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같은 계열사 몰아주기를 할 거면 이 리츠는 근데 특히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이 승인을 해야 돼요.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장이 원칙입니다. 상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원칙이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51%에 대한 이 지분을 공개해야 되는 거, IPO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안 하는 조건들을 빼고는 상장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장 진행 절차에 있어서 보통은 금감원만 승인을 하면 돼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까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자산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전문가들일 거 아닙니까? 자산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임차인은 누군지, 임대차는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뭐 합리적으로 비용은 잘 산정했는지, 뭐 대주주 누군지 이런 것들을, 혹은 또 오랫동안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1조가 오래도록 영속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요런 지네들이 다 승인한 것들, 삼성은 괜찮고, 이런 미래에셋에서 본인들의 ETF를 증권사 직원한테 판단하라는 걸 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이제 수급이 좀 걱정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계열사 ETF 매매의 내역, 그리고 랩 카운트 계좌 내역을 좀 요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랩 카운트는요,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 어원을 가지고 온 건데,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산을 운영하는 계좌를 랩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으로 싸서 이제 운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써있네. 랩을 씌운다고 해요. 랩 어카운트다. 자, 그래서 보면 수수료를 연간 단위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을 가져가서 운영해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수료를 1%에서 보통 한 5%까지 받습니다. 대신에 증권 수수료, 뭐 매매 수수료 이런 건 없어요. 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없는 걸로 하는데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주식 수수료가 무료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수수료를 1%에서 5%를 저와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을 맡기고요, 운영을 위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미래에셋 증권 직원 아니지만 미래에셋이다 그러면은 타이거 미국 배당 7을 몰빵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객이 운영 지시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확인만 가능한 시스템. 물론 내 계좌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ETF, 저희 미래에셋 증권 직원들은 자사의 자산운용사에 있는 타이거 관련 이제 ETF를 매도를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불어난다라고 지금 금감원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증권사 평가 종합 순위를 볼까요? 보시면 한투, 삼성, 미래, 메리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KB, 삼성, 키움, NH, 미래, 여러분들 아시는 증권사 여기 10위까지만 있습니다. 밑에는 굳이 왜 쓰나 싶어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 10대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0대 증권사의 상품을 쓸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있으면 자산운용사가 쓸 거고, 증권사가 펀드가 있으면 펀드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하거든요. 특히나 타이거는 더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내가 한투 직원인데 KB를 사야 되며, KB 직원인데 뭐 IBK를 사야 됩니까? 이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증권사 직원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의 대가인데, 대명가인데, 뭐 그런 좋은 회사인데, 이게 본인들의 이 수급적인 측면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셋이 뭐 어떻게 조사를 받든 상관없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정성은 한투가 높네요. 그리고 소비자성은 역시 삼성. 그다음에 건전성 깨끗한가 봅니다. 미래에셋. 수익성은 메리츠 수익성이 높다라고 유명하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총량제는 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그 일감 몰아주기나 어떤 뭐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계열사한테 몰아주는 상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연 단위로 총량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펀드를 연 25%는 한도를 규제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꼼수가 분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분기는 이미 25%가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1, 2, 3, 4분기에 사놓고 4분기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ETF 4분기 또 약간 위험한 그런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 단위로 규제하는 현재 정책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리츠 같은 거 잡죠. ETF도 주식이라서 결국엔 수급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나 금융 사기나 좀 잡아주는 이제 금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시리즈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도 이런 괜히 자그마한 돌에 또 괜히 또 맞아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일단 뭐 나와 봐야 알겠죠. 근데 4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4분기까지 조사해 본 적은 없었는데, 연 단위로 25% 규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넘어갔거든요. 물론 ETF가 뭐 한 100매까지 되잖아요. 타이거 것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좀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괜한 소리 좀 이렇게 투정을 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